자, 총선 후보 릴레이 대담. 먼저 해운대 을 선거구로 가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장 노동자로 10대 시절을 보냈고요. 초밥 가게를 운영하다가 뒤늦게 법대에 들어가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변호사로서 여성과 아동, 인권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고요. 미혼이지만 새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던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 다시 윤준호 후보와 리턴 매치를 치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 전화로 연결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방금 먼저 하신 것 중에 사실관계를 정정해야 될 거를 제가 해야 되겠어요. 네. 새 아이를 입양한 건 아니고 막내는 입양했고 위에 두 아이는 조카입니다. 조카는 입양한 것이 아니라 네. 큰애는 제가 키워서 성인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언니의 건강이 회복되어서 언니가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은 어디서 어떻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신지 오늘은 궁금합니다. 새벽 6시부터 아침 새벽 인사, 아침 출근길 인사, 그리고 때때로 제가 마이크 잡고 우리 시민들께 왜 국민의힘이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시당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사전투표를 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했었고, 네. 또 바로 네.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유세차를 타면서 동네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터뷰 직전까지 유세차를 타고 저는 이게 이동 중에 네. 1시 반에 부산시당 차원에서 여성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네.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선거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고 네. 평소에도 4년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운동에는 그때는 민원 현장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민원도 가끔 받지만 선거운동에 좀 열중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러세요. 네. 끼니는 어떻게 제대로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끼니는 놓칠 때가 많죠. 아이고. 제대로 먹을 때는. 제가 뭐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변호사 시절에도 운전하면서 손에 김밥 무릎 위에 올려두고 먹고, 그렇군요. 지금도 수시로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함께하는 우리 스태프들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네. 때때로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러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자, 이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주민분들을 만나고 계신데 현재 네.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현장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뭐 판세를 분석하기보다 그건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보통 분석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거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초심 그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만나는 현장에서 늘 환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저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늘 아닌 분들도 계시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분이 20%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뵙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도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저는 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사람이 일한 거 정당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네. 중앙에서도 당 지도부에 들어갔고 원내대변을 했었고, 초선이지만 특위위원장, TF위원장을 해서 별명이 삼성 같은 초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일도 하나 빠짐없이 구석구석 다 챙겼고, 약속하지 않은 것들 민원 주시면 현장에 제가 10번도 더 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네.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걸 개선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고 저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그리고 16년 변호사의 경험을 통한 일머리와 전문성, 추진력 있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연말에 52페이지짜리 의정보고서를 다 배포해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저는 정당한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후보님께 다양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네. 목소리 있을까요? 뭐 초등학생들이 유난히 참 좋아했었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제가 초등학교에 네. 위험한 통학로를 네. 예를 들어서 송수초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계에 대한 민원을 주셨는데 저는 꼭 현장에 가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제 눈에는 네. 그 좁은 보도에 위험하게 아이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뒤로 확대하는 공사를 제안해서 구청이 할 수 있도록 했었고 신재 초등학교에는 미끄러서 넘어지는 119로 실려가신 분들도 계시다 해서 그래요? 제가 거기는 10번 정도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좁은 급경사지를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2단계로 일부는 계단과 손잡이를 만들고 일부는 보도폭을 넓히는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 잘하는 김미애다. 김미애는 오로지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이다. 이웃 같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전과 후가 똑같다. 앞뒤가 똑같다. 이런 말씀들을 제한테 공공연히 해주시고 그래서 친한 이웃 같은 분들이 동네마다 많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민주당 윤준호 후보와는 지난 총선에 이어 재대결입니다. 이 상대 네네. 후보에 대한 평가와 김미애를 뽑아야 하는 이유 설명해 주시죠.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를 네. 지난주 토요일 후보자 토론회를 보셨으면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입니다. 네. 본인이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나름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입법과 정책으로 녹여내려면 충분히 사전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지 어려운 법도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표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데 한 해 100여 명의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하거나 버려지는 일이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보호출산법을 발의해서 혼자 설득을 하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가 드디어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국회의원이 할 일이고 지역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도 우리 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해운대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 센텀2주구 도심융합특구가 부산형 테크노블을 조성하는데 사실은 상대 후보는 도심융합특구의 취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없어서 제가 상당히 좀 황당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만 보고 덮어두고 김미애가 한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할 게 아니라 누가 하든 우리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라면 저는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저는 센텀2주구만 멋지게 지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반송 반여 재송동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기초를 지난 4년 동안 닦아서 대표적인 게 우리 지역은 아직도 정화조를 퍼내는 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 지역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조기 착공할 수 있었고 또 해운대구 신청사 문제도 지지부진했는데 사실 이것도 구청장 국회의원이 원팀이 됐으면 더 빨라졌을 텐데 그때 21년 당시에 저랑 의논 없이 행안부에 신청했고 제가 뒤늦게 알아서 보니까 너무나 부실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행안부 차관 실국장에게 연락을 드려서 충분히 설명해서 꼭 필요하다는 걸 어필했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8월에는 사업비와 면적이 상당 부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인을 받았고 드디어 이번 달 4월 26일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해운대구가 센텀2주구와 더불어서 해운대구 안에서도 갑을 안에서도 해운대구 을 안에서도 다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크죠. 그래서 큰 그림은 큰 그림대로 작은 거는 작은 것대로 다 챙겨 나갑니다. 이걸 잘하려면은 일머리와 전문성과 추진력은 필수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주목하고 계신 지역구 현안, 공약 함께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산에 젊은 인재들이 많이 떠나고 있죠. 맞아요. 또 부산의 인구 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인구 유출 속도도 높지만 저출생도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저는 이게 뭐냐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환경 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는 센텀2주구가 부산형 테크노블로 조성되어서 여기에 ICT 로봇, AI 등 4차 산업을 견인할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부산의 유능한 지역 인재가 일 주거 문화를 향유하며 살 수 있는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여기에서 살게 되죠. 그렇죠. 그럼 기존 지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에서는
주거, 문화, 교육, 행정 인프라에 대해서 어디서나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 기초를 제가 지난 4년 동안 닦아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구 신청사는 이달 중에 착공하고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도 반송만 1,000억 예산이 드는데 7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송과 반여 2, 3동은 정책 이주지로서 상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런 곳은 덮어두고로 하나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그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축복받은 게 네. 주변에 산과 강이 있죠. 네. 이것이 내 집 앞 명품 공원이 돼야 됩니다. 수영강, 석대천, 우리 주변에 곳곳에 주고 있는 산들을 전부 다 살려서 온 가족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여가와 문화가 있는 진수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이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 또 보행약자들을 위한 안전한 보도,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가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지난 4년 전에 저한테 민원 제기한 게 반여일동에 롯데 1차에서 다이소 가는 보도폭이 너무 협소해서 위험합니다. 보도라고 할 수도 없는데 네. 그것을 제가 2년 전에 국비를 확보해서 구청에 줬는데 사유지를 매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올 초에 매수해서 지금 가보면 3배나 넓어진 보도입니다. 아이들이 스쿠터 타고 다닐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저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선진국 시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동반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후보님, 그런데 윤준호 네. 후보 측에서는 4년 임기 동안에 제2샘턴을 비롯해서 한 게 없다고 비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것은 일한 거 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지 덮어두고 비판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분노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제가 52페이지짜리 의정보고서를 드렸고 해마다 드렸는데 저는 출판 기념은 안 하지만 상당한 돈으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주민들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직접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윤준호 후보가 자랑하는 2020년 3월에 10가지 조건이 붙은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였는데 여기에서도 핵심이 풍산 이전인데 제가 이게 지지부진했는데 2020년 9월 23일에 풍산 사장을 만나서 이전지를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10월 중에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서 그해 12월에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고요. 21년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출발한 수도권 외에 광역시도의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는 거 있는데 부산에는 우리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남구 기장군도 원했지만 저는 센텀 이주구가 최적기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도표까지 그려가지고 국토부를 관련 기관을 설득해서 우리 지역을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보완서 반려 위기여서 센텀 이주구 올스톱 위기라는 신문 일면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바로 법을 검토해서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르면 양수도 이후에 착공 전에 토양 정밀 환경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해가지고 환경부 장차관, 낙동강 유역청을 설득시켜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해운대구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고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게다가 22년 4월에는 대통령 당선인, 10월에는 국토부 장관을 현장 방문을 제가 시켰고 그래서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2월 13일에 윤 대통령께서 부산 민생 토론회에 오셨을 때 센텀 이주구를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조성한다는 약속을 다시 하셨고 또 그달 19일에는 부산시 풍산에 이번에는 류진 회장이 당사자로 참여했고 부산도시공사 3자 간의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 2020년의 MOU는 풍산 이전이 완료한 후에 착공인데 여기에는 전력 물자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면서 상호 협의해서 착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풍산 있는 단지는 2단계거든요. 1단계 구간은 석대천 주변부인데 여기에는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보상이 끝나면 올해 착공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문제없이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의 민원, 여기에 생계가 걸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석대화해단지, 농산물 시장, 또 풍산에 이분들의 의견도 저는 듣거든요. 들어서 가장 많은 뜻을 좀 헤아려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김미애가 부산시나 도시공사가 일을 소홀히 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지역구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이 부산을 비롯해서 여당 상황이 지금 썩 좋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치인은 늘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나간다고 목에 힘주면 그 순간에 또 민심의 해초리는 배거든요. 민심의 배는 언제나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진심으로 저는 지역 현안을 살피고 평소에도 제대로 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이종섭 대사 사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아졌는데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온갖 이거는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될 분들이 공천받은 분들이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지만 27번의 부동산 계획을 외쳤는데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세금 부담은 늘어났고 이런 실패했는데 근데 그때 사기 대출이죠. 사업자도 아닌 딸맹이로 대출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이런 일들 또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증여해서 꼼수 증여라는 의혹을 받는 분들 게다가 입에는 담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 이대 총장이 이대 학생들을 미군에 성상납했다. 객관적 근거도 없는 이런 말들을 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개혁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이 보면서 아 그래도 이런 정말로 국민의힘이 잘한다라고 여길 거라고 봅니다. 또 부산 현안으로 돌아오면은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인데 이거는 산업은행법 4조 1항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현행법은 산업은행 본점은 서울에 둔다인데 이것을 부산에 둔다 아니면 대한민국에 둔다 이걸 바꾸면 되는데 2년 넘게 민주당이 반대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부산에 몇 번이나 왔지만 이에 대한 질의에는 침묵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할 수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부산의 경제를 생각하고 말한 대로 실천하는지 우리 부산 시민들은 제대로 저는 평가할 것이라고 보고요. 좋아진다고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다른 후보님들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누가 일을 잘할지 아니면은 끊임없이 또 민주당은 탄핵 얘기를 합니다. 20일 때는 이재명 당대표 방탄하느라 국회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말렸는데 20일 때는 벌써 대통령 탄핵하겠다. 또 200석으로 개헌을 하겠다. 개헌을 하면은 지난번에 시도했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삭제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위헌정당으로 해산됐던 통진당의 후신들, 진보당, 종북 세력들이 국회 입성을 다수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는 또다시 싸움터가 되고 국민들이 정치에 혐오감을 더 가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일하는 국회로 좀 만들어달라. 그러면은 반드시 국민의힘이어야 된다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일만 하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해운대구 유권자와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픈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나눠주시죠. 저는 참 삶을 어렵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어렵게 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10대부터 공장에 다녔지만 20대 늦깎이 대학생이 되고 30대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도 늘 저는 사회에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 잘났다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를 줘서 공짜로 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변호사 할 수 있었냐. 그래서 저는 늘 갚아야 된다는 사회적
채무가 부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절에도 제가 한 10년 동안 계산해봐도 762건의 국선 변호를 했습니다. 저처럼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 특히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받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 이들에 대한 관심을 끈을 제가 놓지 않았고 늘 함께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잘 된 이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80일 된 딸을 입양했고 하늘나라로 간 언니가 남겨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웠죠. 조카지만 아들 같은 애인데 얘가 대학생이고 이제 가운데 조카는 형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언니가 힘들 때 제가 잠깐 키웠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새 아이를 입양했다 하는데 저는 성장 발전했습니다. 여공에서 변호사 국회의원으로. 근데 제가 35년여 만에 바늘동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파트 몇 개 들어선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장 발전한 것처럼 우리 지역도 그렇게 좀 우상향으로 발전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도 선진국 시민이 누리는 모든 인프라를 누리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다녔습니다. 네. 아마 우리 반야 1동에 사시는 분, 대성동에 사시는 분, 반야 2, 3동, 반야 4동, 반송에 사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지역을 살폈는지 주 5회도 서울, 부산을 왕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내 부모님 섬기듯 어르신들 위험에 빠지면 찾아뵀었고 우리 지역 어려운 곳들을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우리 주민들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새로운 해운대를 만들겠다고 기초를 닦았는데 중단되면 안 됩니다. 중단 없는 반송반야 대성동 발전을 위해서 진짜로 더 일 잘하고 싶습니다. 꼭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기호 2번 김미애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표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그 아이들 만드는 법, 보호출산제도 올 7월부터 시행됩니다. 김미애가 아니면 누가 이걸 잘 다듬겠습니까? 꼭 한 해 100여 명의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법입니다. 이 제도도 대한민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가 사명감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꼭 기호 2번 김미애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해운대 을 선거구에서 뛰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후보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